네, 안녕하십니까. 플래비언입니다. 며칠 전 플래비언 구독자 한 분께서 애국방송 채널에서 이은재 목사 영상이 모두 사라졌다고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과연 살펴보니까 얼마 전 이은재, 김화경 두 분 목사님이 화해를 하고 동반 출연해서 대담을 했던 영상 등 이은재 목사님의 출연 분량이 모두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번 가서 보시면 정말 그동안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고 상당수의 영상이 있었던 그 이은재 목사님 영상 전체가 없어졌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짐작이 가는 바가 있어서 이리저리 좀 알아봤습니다. 우선 김학영 목사님 개인 채널에 이은재 목사님이 사과한 그 영상의 사본이 옮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삭제하기 전에 그 영상을 받아다가 업로드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김학영 목사님은 이은재 목사님 분량이 모두 사라질 것을 알고 계셨던 셈이에요. 김학영 목사님은 이 일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 알아봤습니다. 김 목사님은 쓴 웃음을 지으셨어요. 애국방송이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달고 전광훈 목사의 한기총 대변인으로서 네임밸류를 높이며 사이버 전사 10만 양병서를 주장하던 그런 이은재 목사. 4.15 총선까지는 부처의 도움도 필요하다 해서 플래비언을 비롯한 여러 채널로부터 몹시도 문매를 맞았던 이은재 목사. 소강석, 김화경 두 목사님을 근거 없이 빨갱이 주사파라고 몰아세우다가 고소를 당하고서야 경솔했다며 뉘우치는 사과를 두 번이나 반복했던 그 이은재 목사. 비록 플래비언과는 신앙과 애국에 접근하는 경로가 달랐지만 그럼에도 극우라는 오명 속에서도 불도저처럼 달렸고 경솔했음을 알자 즉각 죽을 죄를 지었다며 완전히 굽혀서 사과할 줄도 알았던 남자다운 면모를 보인 분으로 저는 그렇게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은재 목사가 스피커였기 때문에 애국방송이 구독자 6만을 육박해가는 채널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누가 이 사실을 부인하겠습니까? 헌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전광훈 목사가 투옥되던 시기에도 이렇게 성성하게 활동을 하던 이은재 목사가 전광훈 목사가 보석되어 나온 이 마당에 갑자기 왜 유튜브에서 사라졌단 말입니까? 김학영 목사님의 말씀은 이랬습니다. 미디어 활용이 익숙하지 못한 목사들을 이용해서 애국 상품으로 밥벌이하는 저급한 브로커들 때문이라는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음은 저와 같이 이 이은재 목사의 갑작스러운 연멸이 궁금할 분들을 위해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이은재 목사를 위해 또 그분을 좋아하시던 많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좀 알아본 내용들입니다. 자, 첫 번째 애국방송은요. 그러니까 JCB라는 채널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애국방송. 지금까지 이은재 목사의 채널로 인식되어 왔던 그 채널은 구독자들의 생각과는 달리 메인 스피커 이은재 목사가 운영하는 채널이 아니었습니다. 채널 소유주가 따로 있는데 이 자칭 PD라고 하는 A씨가 자기 명의의 계정으로 개설한 채널이었습니다. 이 A씨, PD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편집과 업로드 등을 맡았다고 합니다. 컨텐츠가 정해질 때마다 이 PD가 정한 것인지 아니면 이은재 목사가 정한 것인지 함께 구성한 것인지는 뭐 알 수 없지만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제작해 나가면서 생각해 보건대 저의 짐작으로는 그건 거의 이은재 목사가 주도적으로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애국방송이 만들어내고 있는 컨텐츠의 대부분이 다 이은재 목사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은재 목사가 주제를 정할 수밖에 없고 이은재 목사가 당하는 소송이라든가 하는 문제들이 전부 컨텐츠가 되지 않습니까? 뭐 광화문에서 벌어지는 일들, 전광훈 목사에 대한 각종 의혹, 뭐 당면 문제들을 이은재 목사가 그렇게 재량껏 풀어내는 식의 제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대부분의 유튜브 특성이죠. 그러니까 스피커의 역량에 절대적으로 의존되는 방식일 수밖에 없는데 더군다나 구독자들이 왜 그 채널을 구독할까요? PD 때문에 구독할까요? 그렇지 않죠. 전광훈, 이은재 목사를 응원하기 위해 모여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대중성과 컨텐츠 생산에 이렇게 절대적으로 우위를 점하는 이은재 목사가 PD, 즉 채널 소유주인 그 PD A씨와 갈등을 빚으면서 갈라서게 됐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요번에 알게 된 거죠. 이 내용을. 이은재 목사가 비록 채널의 얼굴이기는 하지만 이 채널의 소유자인 PD와 갈라서는 순간 애써 키워온 애국방송의 노른자 이은재 목사의 영상만 전부 삭제돼 버린 겁니다. PD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어쨌든 이은재 목사를 통해서 키워온 채널의 그 노른자 영상들이 없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은재 목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채널이 지금 PD와 마음이 맞지 않아서 갈라서는데 자기 영상을 그대로 놔두게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왜?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그 사람의 지적 재산권이거든요. PD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기술로 인해서 컨텐츠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은재 목사가 컨텐츠를 생산해내지 않습니까? 이은재 목사가 당한 소송, CBS와의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이은재 목사에게 제기된 의혹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광화문 문제라든가, 이런 모든 주체가 이은재 목사거든요. PD가 하는 역할이란 그저 도우미 정도의 역할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유튜브의 장점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왜 처음부터 이은재 목사 계정으로 채널을 만들지 않았는지가 저는 상당히 의문이 좀 생겼습니다. 어차피 PD란 유명무실한 거거든요. 다만 그 사람이 도와주는 정도는 영상을 촬영을 하고 영상 올리고 하는 아주 기초적인 기술 정도였을 겁니다. 제가 그 영상 어떤 식으로 편집하고 있는지, 편집이 어떤 것들이 들어가고 있는지를 보면 아니까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은재 목사님 영상을 보신 분들이 알겠지만 그 영상에 다른 채널들과 차별화된 고퀄리티 편집 기술 같은 게 있었습니까? 아니면 컨텐츠 편성 능력이라든가 짜임새 있는 취재력이라든가 그렇게 전문 PD의 연출력이 돋보이는 무슨 구성이 있었냔 말입니다. 이은재 목사가 들고 읽었던 종이, 예를 들면 종이도 들고 있었고 모니터를 이렇게 펼쳐놓고 노트북 거기에 무슨 스크립트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스크립트를 이은재 목사님이 쓰지 않고 예를 들어서 PD가 써줬다 하더라도 제가 예전에 아주 혹평을 했던 것처럼 그 정도 스크립트를 그 PD가 써준 솜씨 정도였다면 저는 정말 박장대소를 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은재 목사님이 발로 쓴다고 해도 그 정도 못 쓰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그 PD의 역할이란 뭐냐?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세 번째, 그런데 정말 박장대소할 대목이 따로 있어요. 이 애국 방송 채널 소유주 PD A씨가 김화경 목사님에게 이은재 목사를 자기가 키운 스타인 양 자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화경 목사님에게도 흙 속에 묻힌 진주 같은 당신을 내가 키워드리겠소 이렇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이은재 목사라는 분을 대중적 스타로 만든 게 과연 그 PD였을까요? 여러분? 누가 빨대를 꽂았는지는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굳이 따지자면 누가 빨대를 꽂거나 누가 거기에 수저질을 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이은재 목사와 화해를 하면서 김학영 목사님을 애국방송 유튜브에 출연하도록 제안한 것은 A씨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김학영 목사님을 애국방송 채널로 끌어들이면서 컨텐츠를 좀 더 풍성하게 풍요하게 만들고 싶었겠죠. 근데 김학영 목사님 말씀으로는 이 A씨가 김 목사님의 다양한 이력과 교회개혁 활동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김학영 목사님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여러 소재들 이런 것들이 컨텐츠 제작에 당연히 도움된다는 건 정도는 파악을 했겠죠. 그러니까 김학영 목사님을 끌어들인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속삭였느냐. 이은재 목사 키워준 것처럼 내가 당신도 키워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김학영 목사님이 지금은 이제 채널 이름을 바꿨습니다만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한국기독교연합방송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유튜브 채널. 근데 그 채널이 지지부진하니까 그 지지분이란 것에 대한 어떤 김학영 목사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딱 짚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좀 이렇게 끌어당기려고 했냐면 알고리즘이 어쩌고 인공지능이 어쩌고 하면서 아마 김학영 목사님 입장에서는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용어나 개념들을 계속 이렇게 남발하면서 뭔가 있는 것처럼 그럴듯하게 또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개혁 활동만 했지 뭐 이거 도통 미디어 메커니즘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 순진한 목사님이 혼자 이제 계속 운영을 하는 것에 이제 지쳐갈 즈음 바로 이런 PD, 자칭 PD를 만나 그 그럴듯한 언변에 솔깃해지셨다. 솔직하게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그 PD가 이 저하고도 통화를 하기를 원해서 제가 통화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저하고 통화를 딱 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플래비언 콘텐츠가 너무 훌륭한데 이 정도 콘텐츠면 구독자가 지금 한 10만쯤 돼야 된다. 근데 왜 저주한 줄 아냐? 왜 확장성이 없는 줄 아느냐?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를 좀 가져야 된다. 뭐 이러면서 이제 뭐라고 막 설명을 하는데 가만히 제가 얘기를 듣고 있었죠. 순간 참 좋지 않은 냄새를 제가 그때 딱 맡았습니다. 글쎄요. 이런 얘기를 여기서 밝히긴 좀 그런데 제가 딱 들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내용을 아주 허세가 가득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없을 거라고 하는 어떤 오만한 전제로부터 저한테 그런 식의 설명들을 늘어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제가 실소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처음 통화한데도 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뭐라고 반박을 했냐? 유튜브도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수요 공급 원리가 있는 거예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100번 들이대봐야 소용이 없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 우파 기독교 진영에는 전광훈 목사와 황교안이 차지하고 있는 지분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총선 이전까지 플래비언이 이 두 개의 거대 지분, 이 지분을 얼마나 비판했습니까? 근데 그런 플래비언을 구독할 수요가 지금 이분이 뭐 알고리즘과 인공지능 가지고 제가 뭘 어떻게 해본다고 해도 이 거대 두 지분을 외면하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독자를 제가 그렇게 늘려갈 수 있을까요? 허황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은 그러니까 김학영 목사님한테 접근한 것과 마찬가지로 저에게도 어떤 식으로 접근했냐. 당신 컨텐츠가 좋고 당신 충분히 클 수가 있는데 네가 모르는 뭔가 비법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게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관련된 이해다. 당신이 나를 가까이 두면 구독자를 10만까지 늘릴 수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저에게 낚시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저의 채널이 확장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이거는 내가 반드시 극복하고 그냥 이대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저한테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약점이 될 것 같은 부분들을 살살 건드리니까 제가 그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굳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하자면 나는 이 사람에게 조금도 밀리지 않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못을 박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두 양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전광훈과 황교안을 반대하면서도 이런 스탠스에 서 있는 플래비언을 구독해주고 있는 구독자들은 진짜 취향 저격자인 건다. 이렇게 취향 저격자들이다. 그러니까 진짜들이다. 찐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진짜들만 데리고 갈 거다. 이런 사람들과 같이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딱 한 거죠. 단호하게 제 신념에 대해서 밝힌 겁니다. 이 PD가요. 저의 이런 거침없는 반박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대꾸가 없이 그냥 김학영 목사님한테 전화기를 그냥 넘겨버리더라고요. 물론 뭐 김학영 목사님한테 중간에 뭐 전화 같은 게 들어와서 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전화가 들어오네요. 뭐 알겠습니다. 뭐 하고 넘길 수도 있는데 아예 대꾸를 안 했어요. 그리고 저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몇 번 드러냈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새로운 동역자를 만나는 그 순간에 제가 그 동역자가 되시는 그 분에게 뭐 이렇게 차갑게 반박한 게 한편 제가 뭐 좀 무례할 수도 있고 미안할 법도 했지만 이 PD라는 사람이 몇 분 동안 알고리즘, 인공지능, 구글 요 세 개 단어만 가지고 아주 조잡한 썰을 풀 때 사실 저는 김학영 목사님이 좀 염려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벌써 좀 안 좋은 냄새를 맡은 거죠. 이 사람이 순진한 목사님, 잘 알지 못하는 목사님한테 뭔가 있는 것처럼 떠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아니나 다를까 얼마 후 이 PD가 김학영 목사님의 유튜브 방송을 새로 시작하자 그러면서 핸드폰을 사달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좀 펄쩍 뛰었어요. 왜? 목사님이 뭐 비록 숫자가 많은 구독자의 채널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분께서 상당 기간 활동을 해오시면서 합동 총대들에게 계속 이렇게 링크를 보내기도 하고 해서 예장 합동총회 측에서는 상당히 이 김학영 목사님 채널에 익숙하단 말이에요. 거기서 구독하신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 그냥 그 기존 채널을 활용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채널에 영상을 올리면 될 것을 왜 새로운 계정을 파기 위해서 핸드폰을 사달라고 그러죠? 또 계정이 필요하다면 현재 있는 것에서 그냥 계정을 쓰면 돼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그 PD가 쓰고 있는 계정에다가 계정 추가 하나 더 하면 됩니다. 근데 핸드폰을 왜 사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아니 왜 그게 필요합니까?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우리 김학영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아유 새술은 세부대다. 새술은 세부대. 그러면서 그냥 그 PD가 원하는 대로 핸드폰을 사주신 걸로 이제 나중에 그렇게 제가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PD가 그런 요구를 한 이유가 이제 나오는 거죠. 자기가 마스터 키를 쥐는 이 계정을 딱 소유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메인 스피커 김학영 목사님과 갈라 쓰더라도 채널 구독자는 그대로 자기께 되지 않습니까? 이은재 목사님하고 갈라서게 되더라도 이은재 목사님을 보고 들어온 그 구독자는 그대로 그 계정이 자기게 되니까 그 이후 문제는 뭐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건데 생각이 거기까지밖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도 사실 저는 좀 놀라웠지만 어쨌든 그 계정은 자기 거여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누구한테 빨대를 꽂았는지는 여러분들이 더 명확하게 지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김학영 목사님은 이 미심쩍은 PD의 여러 언행들 그중에도 특히 이 계정을 만들고 불과 며칠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후원 계좌를 좀 올리자고 이렇게 제안을 하더래요. 제가 아는 대로는 이 새로 만들어진 계정에 영상이 한 6개인가 7개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 구독자가 20몇 명 이제 막 만들어졌을 때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후원 계좌를 올리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 딱 거기 그 순간에 김학영 목사님 마음이 이건 내가 잘못 왔구나 이 생각을 다 하셨다는 겁니다. 지난날 김학영 목사님의 사실 그분이 피땀 흘려 맺은 그 교회 개혁의 결실들 그리고 실전 경험, 노하우 또 현재 김학영 목사님에게 계속 의뢰가 들어오고 있는 여러 교회들 클라이언트들의 실전 어떤 상황 뭐 소송 내용 뭐 이런 리얼 공익 활동이 만들어지는 채널이어야 하는 겁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누가 사실 주체인가요? 당연히 김학영 목사님입니다. 애국방송의 주체자도 마찬가지로 이은재 목사님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널 소유자들도 그분들이 돼야 돼요. 최대 공헌자가 최대 지분자가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게 보수 우파의 원리잖아요. 근데 김학영 목사님이 딱 생각하기를 이 사람은 구독자 수 늘려서 수익 창출만이 목적이구나. 이걸 딱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그때. 비록 사람도 필요하고 많은 동역자도 필요하고 이 공익활동에 좀 더 많은 손이 보태져서 하나님의 일이 서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만나기는 했지만 뭔가 계속 찜찜했던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것을 깨닫는 순간 김학영 목사님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핸드폰으로 만들어진 계정, 영상 전부 지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 그래요. 그 전부 다 삭제되고 계정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돌아서 버리고 다만 핸드폰은 돌려받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사실 저는 그 핸드폰 당연히 돌려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목사님이 그 개통도 그쪽에서 핸드폰을 목사님 이름으로 개통을 해서 주면 되는데 목사님 굳이 또 개통을 하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냥 그거는 그냥 내 몫이다. 그걸 계속 얘기한 거죠. 김학영 목사님은 일을 만들려고 그냥 어지간한 건 다 들어줬는데 결국 이제 이렇게 열매가 없이 끝나버린 거죠. 여러분 처음에 이상하다 하는 거는 간과하면 안 됩니다. 이상한 건 그냥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지만 해보지 뭐 해봐야 끝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투명하고 깨끗하고 그 다음에 욕심 없이 사리사욕 없이 일을 하면서 나아가는 과정에서 만약 누가 다른 사람이 한쪽에서 욕심을 부려가지고 결국 내가 이용당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 실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또 새로운 활로가 열려요. 이게 문제인 거죠. 이걸 믿지 못하고 당장 눈앞의 문제에 급급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 잘못 꼬이게 되면 이게 다 길만 복잡해집니다. 자, 6번째인데요. 이은재 목사와 그를 응원하며 나눈 5만 구독자들. 5만 구독자가 뭐예요? 지금 5만 9천 한 400 정도 되나? 예.
그러니까 그 한 6만 가까운 그 구독자들의 댓글들과 그들이 투쟁의 역사인 영상들이 이 위에 이 김학영 목사님과 겪었던 이런 뭐 김학영 목사님 겪었던 이런 비슷한 사연 아마 그런 비슷한 이유로 사라졌을 겁니다. 결국은 갈등이 생겼는데 이은재 목사님이 방을 빼고 나간 거죠. 사실 거기는 이은재 목사님 채널이어야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단순히 이렇게만 끝난 것이냐 아니면 그 뒤에 더 다른 어떤 내막이 있는 것이냐 더 꼴불견 사연들이 있는 것이냐 뭐 그것까진 제가 알 수 없죠. 그리고 거기까지 제가 참견할 문제도 아니고 이은재 목사와 그 PD 사이에 있었던 일을 뭐 제가 판결을 내려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걸 알아야 합니다. 애국 코인이 이 주가 상승할 때 이걸 요새 떡락떡상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애국 코인이 떡상을 할 때 바로 이럴 때는요. 진정성도 실력도 없는 수상한 중개업자나 중간상인들이 많이도 끼어든다는 사실 이것을 구독자들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요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이상하게 생각한 게 물론 그 채널을 지금 그 PD가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이 이은재 목사님 영상 왜 다 없어졌어요? 이런 질문을 누가 썼겠죠. 근데 그게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는 건 뭐죠? 그 댓글을 전부 지우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 구독자, 저한테 알려주셨던 구독자님도 댓글을 다셨다 그래요. 아니 이은재 목사 영상 다 어디 갔어? 어머 이 채널 웃긴다. 뭐 이은재 목사님을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를 떠나서 놀란 거죠. 싹 없어졌으니까. 근데 그 댓글을 달았는데 얼마 있다 보니까 그 댓글이 지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무슨 전라도 무슨 여자 할머니 권사님이 나와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채널이 완전히 그냥 이거는 폭락을 했다. 컨텐츠를 볼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컨텐츠를. 그러니까 안티가 생기더라도 안티가 됐든 뭐가 됐든 이슈를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채널이. 이은재 목사님이야 본인이 가지고 있는 뭐 제가 그분의 활동이나 뭐 전체적인 코드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어쨌든 그분은 이슈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체적으로 그런 그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뭐 자기 채널 하나 만들어가지고 돌아오는 거야 일이겠습니까? 돌아오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문제는 지금 대다수의 구독자들이 여전히 그 채널이 뭐 여전히 그 뭐 애국 채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뒤에 비하인드 스토리를 모른 채 그냥 남아 계시는데 이 유명무실한 중개업자의 저 애국 방송 그게 문제라는 거죠. 더 웃긴 건 뭐냐면 그 PD가 뭐라고 읍소를 했느냐 그 커뮤니티 게시판에 여러분 애국 방송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구독자들에게 이은재 목사 영상이 왜 내려졌는지 그 많은 사실 그분들 자체에서 봤을 때는 그건 투쟁의 역사거든요. 이게 기록입니다. 역사의 기록물들이에요. 그런 영상들이.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다 제거가 됐는데 애국방송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무슨 변변한 해명이나 설명한 줄 있었습니까? 제가 못 본 건가요? 왜 이은재 목사가 사라졌나를 묻는 댓글도 그런 식으로 삭제를 해버리고 처음에 자기 생각으로는 자기가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급속하게 지금 쇠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채널이. 6만 가까운 구독자의 평균 조회수가 3,400 정도 많이 나온 게 1, 2천이에요. 저한테 뭐라고 처음에 얘기했다고 그랬죠? 이 PD가? 인공지능 구글 알고리즘의 이해를 가지면 10만 구독자가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반박했습니까? 최대 지분, 우파 기독교 진영 안에 있는 최대 지분들을 비판하는 채널이 어떻게 그게 수요 공급 원리에 의해서 알고리즘 인공지능 백날 떠들어봐야 거기서 어떻게 확장을 합니까? 당연히 저는 그냥 이 길 갑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죠. 그렇게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의 달인인 것처럼 얘기하던 양반이 이은재 목사 빠져버렸는데 영상 왜 이렇게 쇠락하고 지금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죠? 제가 그 PD에게 묻고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아니 알고리즘 그렇게 뭐 인공지능 막 떠들어대더니 마이다스의 손인 것처럼 떠들더니 자기 채널 왜 그 모양으로 만들죠? 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다급하게 막 구조 요청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송 확장성이 90%나 줄어들었습니다. 수익 요청도 6번이나 거절당했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10만 구독자 만들어 주십시오. 지금 그러고 있어요. 저한테 10만 구독자 뭐 금방 만들어줄 것처럼 하시던 양반이 이게 뭡니까? 에? 자 여러분 구독자가 봉입니까? 교회의 평신도들이 봉입니까? 또는 이렇게 순진한 목사님들 미디어 활용에 좀 약한 분들
지금 애국파리가 한참 돈이 된다 생각될 때 이렇게 스피커가 되는 순진한 목사님들을 꼬드겨다가 이렇게 마담으로 딱 앉혀놓고 뒤에서 그 본인이 꿀 빨려고 하는 이런. 자, 윤미향과 정의연 사건 보시면 아시잖아요.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가져갑니까? 순진한 목사님들을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응? 그 뛰는 PD 위에 나는 플래비언이 있다 이겁니다. 제가 알려드려요. 이게 알고리즘이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